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을 지시했고요. 뭐 그래서 검찰청 완전 해체 작업 들어갔는데 그런 뉴스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운동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우리 예, 오늘 아침 나왔던 그 뉴스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예,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이재명이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북한을 향해서 하던 그런 확성기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사실상 그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거든. 북한이 네. 완전 파기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도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북한이 먼저 약속을 어겼죠. 어겼죠. 하나도 네. 안 지켰어요. 그래서 윤 정부가 여기한 대응으로 한 건데 네. 그 실제 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병사들이 전향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좌파 정부 최악의 아주 악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 붕괴를 그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보면 탈북한 그 병사들을 보면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들어서 그것을 듣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 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한국의 음악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날씨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오늘의 날씨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상청이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야 어떻게 딱딱 맞추냐? 그렇지. 응? 아예 국지적으로 몇 시에 비가 올 거다 이런 것까지 딱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북쪽에 날씨까지 알아맞힐까? 네. 걔들은 궁금한 거죠. 네. 와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남쪽에 또 음악, 네. 노래가 이렇게 가요가 나오면 웬만한 가요를 듣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자꾸 이렇게 전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는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두잡아 씌우기를 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다 3년 동안 무너뜨렸다,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제 시계를 또 오늘이 12일이고 어제 11일부로 시계를 멈추게 한 겁니다. 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멈춰놓고서 이걸 언제까지 이걸 계속 좌파 정부,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를 뽑아준 50%의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북한 병사 2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그 부분은요, 어떤 목사님과 제가 좀 해외에 계신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네덜란드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홍콩에서 필리핀 공화로 들어오다가 체포돼서 지금 네덜란드 감옥에 가 있거든요. 또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 이게 형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재인이가 다른 돈 문제 이런 거 말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잡아서 보낸 거.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가서 처형당했거든요. 살인죄입니다. 그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범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해서 형사재판소에 기소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서. 볼 땐 그건 사형시켜야 되는 중대한. 그래서 거기에는 막 징역 50년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한국 재판관이 두 분이 거기 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문재인은 결국은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고 거기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제재, 예. 유엔 제재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거죠. 예, 유엔에 의해서 이재명이도 미국 법원에 기소될 수 있죠. 미국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이 집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맨 먼저 지시한 게 대북 확성기 방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유의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거든요. 이거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 목적이 결국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북한이 먼저 파기해서 우리도 파기한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복원할 거다. 참. 왜냐하면 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다 묶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전방 부대에 우리 그 사단별로 군단 사단별로 무인 정찰기를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방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당 10,000발 5,000볼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걸 장사정포를 감시하려면 물론 위성도 감시하지만 장사정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북한 휴전선 상공에 우리 무인기가 올라가서 무인기가 북한의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을 찍고 감시해야 되거든요. 예, 포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포를 열어놨나 닫았냐 이런 걸 수시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어떤 장면이냐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놨다고. 근데 터널에 나오면 여기 참 기술이 발달해서 이 압력 차이가 느껴진답니다. 이 터널 장사정포를 나오려고 동굴 문을 여는 순간 압력 차이가 느껴지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전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전부 두들겨 맞으라는 게 지금 9.19 군사합의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이 북한의 탱크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대전차 그 방어망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뭐 부대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대북의 그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한 한반도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북 방송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범죄 행위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지금 이 자유나 국제사회의 소식이 전부 통제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일한 수단이 하나는 뭡니까? 그 대북 방송이고 또 하나는 풍선이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금지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 시작하자마자 그 경기도에서 날리는 그 대북 그 풍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는 북한의 알 권리,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 거고 자유에 대한 소식을 차단한 거다. 범죄행위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게 이제 윤 대통령, 윤 정부 같을 때는 자유 우파 정부 때는 저 한반도 인권과 통일한 변호사 모임이 사실은 이게 좌파 성향의 단체인데. 우파입니다, 우파. 예.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저게 왜 북한 주민한테 뭘 알 권리를 줘야 되냐 이럴 텐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한 심리전 수행이 아니라 전선에서 대치 중인 북한 청년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알 권리 즉 정보 접근권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각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부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모든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그럼 어기고 있다. 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규약을 어기고 우리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는, 다시 말하면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거죠. 세계 인권 선언으로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죠. 인권 선언 어겼으니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예, 그게 지금 그 헌변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한번 검찰청을 완전 해체할 거라는 지금 그 뉴스가 떴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검찰 개편안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편안요.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있죠. 예. 예? 이 현재 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요 밑에를 볼까요? 법무부 산하에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있죠. 검찰은 법무부 산하죠. 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검사의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청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상 독립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소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검찰을 찢는 거예요. 저쪽 찢는 국가수사위원회로 한 보내고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그 위에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공소청 저기도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겠죠. 아니요. 저거는 지금 별도인데 제가 따로 설명하는 건데 인민위원회 지금 아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지휘부네 지휘부.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산하에 직속에 국가기율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합니다. 경찰권을 다 통제해요. 그와 같은 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그런데 수사위원회는 검찰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검사 출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민간인 출신도 들어갑니다. 민간인 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서 김어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그래서 저기가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검찰과 밑에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 고위공직 이걸 전부 장악해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총을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야 이거 수사해 하면 전부 수사하는 거죠. 검찰청은 하여튼 없애고 예. 공소를 이렇게 수사는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검찰은 전혀 수사를 못 하고 예, 그냥 그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소권은 지금 헌법이 보장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뭘 만들었냐면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경찰청 안에. 예.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서로 중복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처를 누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행안부 산하에. 그러면 그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도 실제로는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산하에 소속이죠. 그 밑에 또 중대범죄수사처.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잖아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죠. 그래서 저게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저길 통제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통제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거기 수장도 이재명이 수하가 또 들어갈 것이고. 유명하죠. 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거고. 김호중 같은 좌파 출신들 사회 활동가들 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완장을 차고 그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 이걸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검사 경찰만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을 수사권을 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 아니라도요. 위원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가 막 겹쳐지잖아요. 고위공직자 수사청이나 뭐 중대범죄 수사청이나 네. 같은 말인데 저걸 검찰청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검찰력을 자기 수사했잖아요. 무력화시켜서 자기 수사했잖아요. 본인 대장동,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그 뭡니까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간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다 검찰이 수사한 거잖아요. 일단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에 넘긴 건데 보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사는 이제 저건 또 즉시하겠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수사하지 말고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한 거를 니는 그냥 기소화하라는 기소만 해서 법원에 넘기기만 해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서류만 꾸미는 거네 서류. 서류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그냥 뭐 타는 월급이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류도 일단은 경찰이 줘서 다 만드는 거죠. 조사해서 올린 거를 사인만 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 사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 나가서 수사관들 공판 검사 참여해서 공판만 하라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 검사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들 현재 있는 검사들 다 옷 벗고 나가면 그다음에 검사를 누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검찰을 완전히 그냥 없애는